전국의 오마이뉴스 열혈 독자 그리고 시민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기입니다. 저희 이번에 오마이뉴스와 저희 최진기 경제연구소가요 한번 커다란 프로젝트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오마이뉴스에서 붙여졌는데 아빠 딸이 함께하는 최진기 인문학 특강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인문학 열풍이 엄청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인문학 열풍 하면 우리 금방 나올 수 있을 텐데 요새 최고로 히트친 거죠. 자, 우리 이 친구 하버드 대학교 교수 친구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마 마이클 샌달이라는 친구인데 이 정의란 무엇인가가 여러분 70만 부가 팔렸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게 획기적인 일이죠. 이 한국적인 토양에서 인문학 관련 서적이 70만 권이나 팔리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아주 쉬운 책이냐? 사실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공리주의라든가 존 롤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또는 칸트라든가 자유방임주의자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으면은 사실 읽어나가기가 굉장히 쉽지만은 않은 책이었습니다. 물론 이 책이 뭐 좋은 책이냐 나쁜 책이냐 논란이 있겠지만 저는 한국사에서 어쨌든 인문학 서적이 70만 권이나 팔리고 인문학이 사회 중심 이슈로 떠오르다는 사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인문학에 지금 굶주려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한번 가보자는 거죠. 우리에게 인문학이 왜 이렇게 굶주려 하는가? 여러분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그림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여러분 우리 아시는 분 많이 아실 텐데, 자, 우리 화가 이름이 여러분 바로 우리 고우의 귀를 자르게 하는 거죠. 네, 고우 선배이자 둘이 아주 친했다 그러죠. 바로 고갱 아니겠습니까? 자, 이 작품 보시면 여러분 타이티섬이라는 게 금방 눈치채질 거고요. 이제 고갱이 현대문명에 지친 나머지 타이티섬에 가서 원시적인 색채와 더불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그림 보시면은, 자, 요 그림 딱 보시면은 요 그림의 이제 주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아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는 무엇인가. 이걸 갖다 여러분 이제 고갱이 인간의 삶을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갑자기 뚱딱 맞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뚱딱 맞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뚱딴짓스럽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죠. 왜? 우리가 지금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답답한 거는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왜? 우리 90년대 이후 황금 만년주의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모든 것은 다 되면 다 되는 거였죠. 여러분 TV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인사 만나면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부자 되세요가 됐어요. 네. 10억 만드는 책이 제일 여러분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서점의 매대에는요 온통 자기계발서밖에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이 모든 세상을 휘어잡았습니다. 정말 그 7가지 습관만 익히면 성공했나요? 네, 그러지 않았죠. 우리 거꾸로 뭐 아주 뭐 소외로 하든 주객전도라고 하든 주와 객이 전도가 됐죠. 자,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될 줄 알았는데 결국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느냐? 그러지만은 않지 않았습니까? 사회는 점점 더 양극화됐죠. 그죠? 우리 뭐 1등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자살률 1등하죠. OECD 국가 중에서. 그 다음에 이혼율 1등하죠. 네, 노인 자살률 최고.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노인 자살률 기록하고 있죠. 거꾸로 꼴등하는 건 뭡니까? 출산율이죠. 네, 거의 전시 상황과 다를 바 없는 출산율을 기록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바로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에서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못 찾는 거죠. 이것에 대한 갈증이 바로 인문학 열기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겁니다. 야, 인문학이 아니면 우리가 갈 길이 없구나. 심지어 우리 돈을 갖다 벌고 싶어도 와, 새로운 게 나와버렸죠. 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돈 최근에 21세기 들어서 아주 최근에 가장 스트로 떨어진 사람 우리 누구예요? 스티븐 잡스 아닙니까? 바로 자기가 여기에 서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인문학과 기술의 중간, 교차점에 자기는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현대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나 동의하지 않습니까? 우리 잡스가 아주 새로운 기술 혁신을 했나요? 컴퓨터를 새로 만들었나요? 우리 뭐 새로 만들었습니까? 아이폰이라는 거 알고 보면 세 가지 합친 거 아니에요? MP3에다가 컴퓨터에다가 그 다음에 하나 또 뭐 합친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기 세 가지 합친 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잡스 뭐 했던 친구예요? 글씨 서체만 본 친구죠? 글꼴만 하루 종일 봤던 친구예요. 미학적 관점에서 글꼴만 맨날 공부하던 친구가 대박을 내버린 거죠. 자, 이제는 돈을 버는데도 인문학이 필요한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경영자들도 뭐예요? 최고 경영자들이 인문학자 불러다가 수업을 듣지 않습니까? 네. 우리 돈 벌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최근에 나왔던 인문학적 요구는 바로 우리가 어디에서 있는지를, 돈이 무엇인지, 돈이 우리를 바꿔나갈 수 있는지 아니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시대에 사람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이 여러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이클 샌달의 정의란 무엇인가 샀을 거예요. 70만 명이 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7만 명 정도밖에 완독을 못하셨을 거예요. 왜? 그 책이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만 거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존 롤즈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공리주의자의 벤다미라 밀이라든가
냉철한 거거든요. 칸트의 정언명법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게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지만 하버드 대학 강의예요. 물론 가르치는 거 보니까 저에 비하면 아주 귀염둥이답니다. 자 여러분 화내지 마시고요. 진짜예요. 한번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랑 뭐 한두 번 수업하십니까? 수업하면 초진기 아닙니까? 강사하면 초진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그런 얘기는 이제 앞으로 우리 같이 공부할 거고, 그렇다면 인문학 이제 어떻게 공부할 거냐는 거죠. 자, 인문학 욕구는 우리가 생겨났는데 인문학에 대한 도전이 쉽지가 않거든요. 자, 우리 한번 인문학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인문학 공부하시려면요. 사실 이 사람들 모르고선 사실 인문학 들어가기 어렵죠. 경제 공부하러 마음 먹었습니다. 경제가 3대 저서하면 뭘 꼽습니까? 제일 먼저 말할 것도 없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죠. 두 번째 칼 막스의 자본론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케인즈의 일반 이론인데 그냥 책 표지 안 하고 그래프 머리 쥐나죠. 예. 그 다음에 뭐 철학하면 우리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인데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다스카피탈 원전을 읽을래요? 야! 자본론 제대로 공부해야지. 그러려면 우리가 원전을 읽어야 돼. 원전하면 영어 번역판 아니라 독일어 번역판으로 하겠어. 나 독일어 공부해. 불가능합니다. 예, 저희 존경하는 사부가 아니면 여러분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갈 수 없죠. 뿐만 아니라 원전을 읽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기본적이고 시대적인 배경 지식 없이 사실 막스의 자본론이라는 건 19세기적 한계를 갖춘다라는 거 뭐 이거 갖다 부정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옛날 뭐 우리 선배들처럼 막 그런 교조주의적인 뭐 그렇게 막스를 받아들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뭐 막스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19세기 독일이라든가 19세기 자본주의라든가 이런 파가 없이는 자본론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그렇다는 거 없이 이것만 읽었을 때는 또 완독을 하더라도 사실 제대로 아담 스미스 국부론 다르지 않겠습니까? 1776년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영국의 부르주아의 상황들, 발전되는 영국 사회의 모습, 프랑스나 스페인에 비교했을 때 영국이 가지는 위치들, 이것들을 좀 알고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야죠. 뿐만 아니라 언제 이렇게 다 공부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실 공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공부하는 방법은 사실 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하나, 들어가시는 겁니다. 왜 웃으세요? 들어가실 수는 있어요. 버스 타고 되고요, 전철 타고요, 차 타마셔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입학을 못 하시는 거지, 들어를 못 가는 일은 없죠. 그래, 가셔서 도강하세요. 뭐, 학생증 없으면 아니, 재밌는 얘기로.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시 대학 시험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대학 나와보신 분들 많겠지만, 사실 대학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문학적 세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강좌나 이런 게 없죠. 예,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거나 교양 강좌 같은 경우도 사실 듣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문도 있고 잡지도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좀 단편적인 지식만 다루고 있는 거죠. 체계가 잡혀나가지 않습니다. 예, 체계가 잡혀나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막 물가 급등세라는 게 막 나왔을 때 혹은 어떤 경제적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야, 이런 경제적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들 혹은 사회적 인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들 이런 방법은 얹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여러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마이뉴스와 함께 더불어서 가고자 합니다. 자, 가는 내용들은요. 앞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 파트는 처음에는 세계 경제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세계 경제를 이야기를 했으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한번 지역별로 나눠보자. 미국, EU, 중국, 일본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를 이야기해서는 사실 미국 경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브렌튼 우드 체제라든가 1971년에 72년에 닉슨 쇼크라든가 그 다음에는 여러분 90년도에 프라자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지만 현재 경제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쉽고 시대적 맥락을 갖다 이루어지는 그런 책을 찾아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걸 갖다 또 책을 보더라도 굉장히 어렵고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그걸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철학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강의해 드릴게요. 그래서 세계 경제 어디로 가느냐 해서 미국, EU, 일본, 중국 점검해 드리고요.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IMF 나오지만 사실 IMF의 근본적인 원인들, 우리 일국적인 차원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왜 발생했는지. 예. 일본 서독이래. 일본 독일하고 그다음에 한국과의 관계 또는 미국과의 관계, 세계 사회적 발생에서 IMF의 위기들, 원인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또 이런 것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미술사 그러면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그랬었거든요. 뭐 박물관 가면 미술 보면 뭐 알아야지 뭐 무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딸 데리고 박물관 손잡고 갔어요. 예. 큐레이터만 쫓아다니면 좀 그렇잖아요. 교양을 쌓자라는 거죠. 예. 경제사도 한번 공부해보고 경제학 특강해보고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의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정말로 그냥 정의란 무엇인가 읽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 수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4~5편 정도 존 롤즈 1시간이면 될 것 같거든요. 공리주의 벤담 밀 공부해보고 자유방위 공부해보고 칸트의 정언명법 한번 무엇인지 읽고서 롤즈를 들어가 봅시다. 훨씬 눈이 띄실 겁니다. 네,
동양 철학도 한번 공부해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딸과 함께 그리고 우리와 같이 인문학적 지식도 물론 더 높은 전공적 수준을 가지만 한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교양인이라면 가져야 될 인문학적 지식을 깊이 있는 생각에 힘든 과정이 아니라 강의로서 여러분하고 쉽게 그래서 쌍방향 소통해 나가면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탕을 해서 여러분 매주 제가 최진계 뉴스위크라고 그래갖고요. 매주 어떤 경제사건 또는 경제사건이 아니라도 어떤 사회적 이슈를 잡아서 그것에 대한 분석들 강의를 해갖고 이것이 단편적인 뉴스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세계체제 속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만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정리해가면서 새로운 인문학 강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란 뭐냐면은 이것이 예전에는 불가능했었던 거죠. 왜? 예전의 매체라는 건 사실은 글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매체는 대중매체밖에 없습니다. 대중매체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지 아니겠습니까? 또 글자, 활자 매체에서도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정보화 시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등장했고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새로운 전자칠판이거든요. 이거 예전 칠판은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단순한 이런 칠판이 아니라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은 걸 다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편집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좀 이따 여러분 이거 같이 해주실 저희 팀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는 오마이뉴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인문학도 시장 경제 속에서 정말로 시장 안에서 성공해보자. 네. 시장 안에서 상품성을 가질 수 있고 성공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인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 오마이뉴스와 저희 최진기 경제연수가 멋지게 한번 출발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스텝진 모두 최고의 강의를 향하여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파이팅! 파이팅!